안녕하십니까. 그레이트 스펜서 미스터 윤입니다. 시니어 로맨스 오디오 드라마 심장이 다시 뛰는 시간, 클래스는 영원하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총 12에피소드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8번째 이야기, 에피소드 8, 잠들어 있던 거인들을 깨우다입니다. 방파제가 되겠다는 약속, 나침반이 되어주겠다는 맹세. 그날 밤 김민수와 이지은은 단순한 동업자를 넘어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두려움을 지켜주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심장, 결코 섞일 수 없을 것 같던 두 개의 세계는 거대한 시련 앞에서 비로소 서로를 온전히 끌어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진짜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며칠 후 코어 밸런스는 마침내 정식 사무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강남의 번화가지만 화려한 고층이 아닌 차분한 중층 빌딩의 한켠, 통유리창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아직은 페인트 냄새와 새 가구 냄새가 뒤섞인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박선영이 두려움과 설렘을 안고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던 날, 김민수는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낯선 공간 앞에서 주저하는 그녀의 모습이 보이자 그의 심장이 기분 좋게 뛰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세상의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지만 기어코 첫걸음을 내디딘 한 사람. 그녀는 제가 집도한 그 어떤 환자와도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껏 병든 심장을 고쳐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상 속에서 다시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의 역할은 거기까지라고 선을 그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달랐습니다. 박선영 씨. 그녀는 저의 첫 번째 파트너. 그녀의 성공과 실패는 이제 온전히 저의 책임이자 저의 기쁨이며 저의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벅찬 충만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김민수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낯선 이를 향한 경계심이 아닌 귀한 동반자를 맞이하는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선영 선생님, 저희 코어 밸런스의 가장 귀한 첫 번째 미랄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환대에 박선영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지은은 그런 김민수의 변화를 벅찬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차가운 성에 갇힌 야수가 아니었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성문을 열고 상처받은 이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따뜻한 심장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이 순간에도 이지은은 이상한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그의 곁에 있지만 빛으로 충만했던 지난 시간이 있었던 만큼 그 후 그가 빠져들었을 지독한 외로움과 절대 고독의 시간들을 함께 해주지 못했다는 그 아득한 시간들을 그리워하는 애틋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요? 그날 오후 이지은의 초대로 몇 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평생 중학교 국어 교사로 재직하다 교장으로 정년 퇴임한 박 교장님, 압구정에서 잘 나가던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다 팬데믹으로 폐업한 최 사장님, 그리고 강남에서
아이들을 모두 명문대에 보낸 후 깊은 우울감에 빠진 전업주부. 그들은 모두 박선영과 마찬가지로 사회로부터 잊혀지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잠들어 있던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각자가 살아온 인생의 무게가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 교장의 반듯한 자세와 또렷한 발음 속에서는 평생을 교단 위에서 살아온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최 사장의 날카로운 눈빛과 쉴 새 없이 주변을 살피는 태도에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자영업자의 고단함과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찾아 이곳에 왔지만 동시에 그 희망을 믿지 못하는 상처 입은 야수들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폐업한 자영업자 출신의 최 사장이 날카롭게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비전, 희망. 저도 한때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줄 선 손님들을 보면서 이게 영원할 거다라고 믿었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준비가 부족했다, 운이 없었다, 남 탓할 것도 없어요. 결국은 다 내 잘못이지. 그래서 말인데 뜬구름 잡는 소리 하러 온 거라면 시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름답지 않아요. 그의 말에는 실패한 자의 깊은 울분과 아쉬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는 순간 평생 남을 가르치기만 했던 박 교장이 자신도 모르게 끼어들었습니다. 사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부터 시작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지은이 부드럽게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이 거인들의 상처와 자존심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님, 사장님께서 겪으신 그 아픔, 제가 감히 다 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그 실패 경험이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누구도 갖지 못한 가장 귀한 자산일지도 모릅니다. 어디에 암초가 있고 어디에 풍랑이 있는지를 아는 노련한 선장과도 같으시니까요. 그리고 박 교장 선생님, 평생을 바쳐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해 오신 그 놀라운 능력, 복잡한 것을 쉽게 재미있게 설명하는 그 재능은 저희가 가진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업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삶을 통찰하여 그 의미를 재발견하게 하는 살아있는 인문학과도 같았습니다. 코어 밸런스는 소위 말하는 최고 베스트 원을 찾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only one, 바로 선생님들 각자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빛나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선생님들께 젊은이들처럼 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평생을 살아오며 쌓아온 그 위대한 경험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지를 함께 고민할 겁니다. 운이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운을 개발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코어 밸런스는 바로 그런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참. 그래서 그 번지수란 무기로 뭘 하라는 겁니까? 결국 우리더러 친구, 친척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하며 물건 팔라는 거 아닙니까?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이지은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선생님들께 물건을 팔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의 뜻을 숭고하게 여기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동지를 찾고 함께 성장하는 팀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코어 밸런스의 리크루팅 교육 핵심 내용을 마치 실제 롤플레잉을 하듯 연기하며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최 사장을 향해 있었지만 그 말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업입니다. 이 세상에 5% 이내의 상위 그룹으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물건을 팔아야 하거나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야만 한 일이라면 당신을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쉽게 빠르게만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갔죠. 제가 본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함께 성공을 이루고 싶은 나와 함께 갈 그 사람을 찾아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고 생각하고 고민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어요.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같이 해요.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보증할게요.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녀의 압도적인 진심에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개인의 완성은 결국 함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파트너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나의 또 다른 한쪽을 찾아 비로소 완전한 우리가 되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지은의 감성적인 선포에 이어 김민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등장은 회의적인 분위기에 결정적인 쐐기를 박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나는 혼자였습니다. 수술실에서도 연구실에서도 나의 성공과 실패는 오롯이 나 혼자만의 몫이었습니다. 그 고독한 자부심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곳 코어 밸런스에서 깨달았습니다. 함께라는 가치의 위대함을. 이지은이라는 여자가 내 심장에 그 가치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그녀가 만들어낸 이 뜨거운 심장이 세상의 차가운 편견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뛸 수 있도록 가장 정교하고 튼튼한 혈관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이성과 논리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를 위한 나의 열망이자 그녀와 이 팀을 향한 나의 헌신이었습니다. 유지은 대표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저는 어떻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스크린 위에 에피소드 7에서 이지은이 설명했던 데일리 루틴 5가지를 포함한 코어 밸런스의 정교한 교육 및 운영 시스템을 띄웠습니다. 그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개인의 경험을 데이터화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성공의 경로를 제시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의 연륜은 더 이상 막연한 감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의 연륜은 가장 강력한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코어 밸런스는 감성이 아닌 증명된 시스템으로 여러분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저 김민수가 제 모든 것을 걸고 그 시스템의 완벽함을 보증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시스템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성과 이성이 결합된 코어 밸런스의 압도적인 포효였습니다. 회의 지역이었던 방문자들의 눈빛이 경외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은의 비전과 김민수의 시스템에 압도된 새로운 멤버들은 마침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합류를 결정했습니다. 박선영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자신과 비슷한 아픔과 희망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정식 사무실에서 은퇴한 교장, 박 교장이 자영업자 최 사장에게 프레젠테이션의 스킬을 가르쳐주고 최 사장은 박 교장에게 사람을 대하는 노하우를 알려주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경험들이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김민수와 이지은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김민수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소, 지은 씨. 당신이 말한 제국이 어떤 모습인지. 그 말에 이지은은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적은 언제나 가장 뜨거운 순간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조용히 휴대폰을 보고 있던 최 사장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오, 세상에. 방금 몇 년간 연락도 안 받던 놈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다음 설명회 꼭 같이 가고 싶다고. 다른 놈한테서도. 그의 외침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새로운 멤버들의 휴대폰이 이 약속이나 한 듯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교장 선생님의 제자로부터 전업주부였던 분의 오랜 이웃으로부터 그들이 용기를 내어 뿌렸던 작은 씨앗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희망과 흥분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김민수와 이지은은 서로 바라보며 벅찬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꿈꿨던 함께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모든 축제와도 같은 소음을 담숨에 잠재우는 날카로운 연결음과 함께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뉴욕의 로버트 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모두 집중해 주십시오. 미국 연구소에서 첫 번째 제품의 최종 샘플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장 찬란한 희망의 순간에 가장 어두운 절망의 그림자가 그들 위로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